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지금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뭐 학기 중에 비해서 방학이니까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보내고 있겠지만 보호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방학이면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네, 방금 전 한숨 소리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애들 방학일 때 어른도 함께 방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럴 수가 그렇지가 없잖아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삼시세끼 밥 챙겨야 되죠. 방학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뭔가 체험 활동이라든가 여행도 좀 가줘야 될 것 같죠. 또 학기 중에 좀 부족했던 공부들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걱정의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하루가 아마 쏜살같이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아이들이 방학하면은 그게 네. 저한테는 방학 숙제거든요. 예. 그래서 숙제. 방학 때 아이들은 더 싸워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늦잠 잔다고 제가 잔소리하죠. 또 맞아요. 핸드폰만 보고 게임한다고 혼내죠. 그럼 애가 집을 나가. 어머. 늦게 들어와. 너 왜 늦게 들어왔냐? 혼내죠. 야, 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애들은 자기 인생 잘 찾아가는데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오히려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뭐가 됐든 좀 하게 뒀었어야 되지 않나 좀 후회가 되기는 해요, 네. 사실은. 예. 부모와 자녀가 방학 때 왜 싸우냐면 네. 방학은 말 그대로 학업을 쉬고 수업을 쉬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는데 그때 어. 공부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 우리 방학 때 옛날에 그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 그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네.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계획하게 둬요. 스스로. 그리고 우리 애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요거를 통해서 내 아이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게 맞아요. 방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오, 역시 김쌤- 선생님 같아요. 김쌤 말씀대로 방학 때는 약간 학업은 옆으로 미뤄두고 맞아요.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뭐 체험 활동이라든지 네. 그런 탐색 활동을 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길을 만들고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요.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초대했거든요. 과연 어떤 컨텐츠로 꿈을 펼쳐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멋있는 분들, 오, 네, 초대 손님들이 세 나오고 분이나 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 크리에이터로 현재 효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임효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춤꾼 효르 임효석 씨. 효르는 무슨 뜻입니까? 효르라는 뜻은 사실 엄청 큰 뜻은 아니고 제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예. 오.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부르기에 효석이라는 이름이 너무 좀 예. 부르기 어려워서 효르라고 발음이 좀 부르더라고요. 어려우니까 효석보다는 효르라고. 네, 영어로도 쓰기 편한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효르 씨라고 저희가 부르면 편하게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효르 씨는요, 이 춤 SNS에서 좀 전국구 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효르 씨가 추는 춤이 좀 그냥 춤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는 광장에서 모여 춤추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SNS에서. 이렇게 추는 거. 네, 다 똑같은 그런 춤을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합니다. 요즘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저는 주로 거기서 히로인 역할을 맡고 있죠.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은 아닌데 빛나는 그런 사람. 약간 리더 네.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차 듣도록 하고요. 다음 분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효라는 닉네임으로 대구툰이라는 쇼폼 애니메이션 그리고 있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네, 워효 씨. 워효. 이름은 원오 씨고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워효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름이 원호잖아요. 예. 여자친구가 애칭으로 이제 원호 하다가 오효가 됐는데 예. 그걸 애칭을 막 쓴다고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다 부르니까 이제 애칭이 나 나눠줘야 자신만의 되는데. 애칭이었는데 워효 우리 작가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워효, 효르 이런 단어들도 물론 생소하지만 쇼폼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 장르라서 설명을 좀 예. 듣고 싶어요. 예, 쇼폼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짧은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30초에서 1분 정도의 애니메이션으로 뭐 더빙도 들어가고 네. 뭐
캐릭터들이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예. 오. 짧은 애니메이션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SNS 상에 이제 올리는 건데 예. 그럼 우리 워효 작가님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쇼폼 애니메이션을 만드세요? 네, 저는 요즘에는 대구 사투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대구 문화나 대구의 뭐 특색들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대구 사투리와 특색 문화를 소개하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오늘 또 아침마당 대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 정말 궁금한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옆에 계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과 도시를 잇는 농촌 크리에이터 도시에서 온 총각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에서 왔다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어떤 도시에서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 고향은 서울이고요. 네. 인천에서 쭉 살다가 28살 때 지금 살고 있는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인천에서 경주로. 보통은 경주에서 서울로 가지 그쵸. 서울에서 경주는 잘 안 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근데 오늘 나오신 세 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꿈을 컨텐츠로 펼쳐 나가면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자신만의 컨텐츠를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김동영 씨부터 저의 얘기해 주세요. 저의 컨텐츠는 농촌이다 음. 라고 농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이다. 네. 우리 워효 작가님은 네, 저는 뭐 대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대구. 그리고 효르 씨는 네, 저의 컨텐츠는 춤이죠. 그렇죠. 예. 역시 춤이죠. 춤과 대구와, 대구와 농촌. 농촌. 네. 뭔가 안 어울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걸 직업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럼요.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윤정 씨는 뭐 하고 싶었어요? 제일 저는 좋아하는 사실 게 가수 하고 먹는 거죠. 싶었어요. 아니에요.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게 직업이 됐으면 좋은데. 근데 적어도 세 분은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신 어른들이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 걱정이 밥은 먹고 살겠나? 돈벌이는 되겠나? 네. 어떻게 그 좀 사정이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뭐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까? 저는 우선 원래는 취미로 시작을 했던 춤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케이팝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나가면서 이게 저도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협찬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예. 의류 협찬도 들어오고 뭐 음식점 협찬도 들어오고 뭐 어디 행사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또 KBS 아침마당에도 또 출연을 하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밥 벌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워효 씨는요? 저는 원래는 직업이 있거든요. 예. 네,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아.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사실 애니메이션 하면서 조회수 수익도 있겠지만은 네. 최근엔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아, 그 광고 수익으로 좀, 중요하죠. 예, 그럼 광고 수익과 함께 네, 광고 수익과 이제 시청 수익을 합치면은 네. 수익이 꽤 되는 편입니다. 역시나 먹고 살만하다. 자 다음은요. 네, 저도 이제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회사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이라고 훨씬 느꼈어요. 훨씬. 그 대신 어떡해. 일단 이미 다니기 직전 관뒀잖아요. 예. 월신이라고 하면 한 800에서 900 정도 오. 보여집니다. 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김쌤은 요즘 말로 그냥 막 던지신 거예요. 예, 근거 없이. 걸렸어. 막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플레이 댄스의 전국구 스타 우리 효르 씨. 랜덤 플레이 댄스 하려면 참 말이 어려운데 일단 군무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보통은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주최하는 채널이 있어요. 아. 그 채널에서 예. 우리 며칠 몇 시에 여기서 할 거야라는 걸 미리 공지해 줍니다. 예. 그럼 현장에서 모이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모일지 예, 예. 어떤 사람이 모일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와. 상황에서 춤을 추게 되는 네. 거예요. 아예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춤을 못 추든 잘 추든 상관없이 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못 추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다 참여하실 수 우와. 있어요. 오늘 없죠? 이거 아침마당에서는. 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효석 씨, 효르 씨가 직접 그걸 주최하기도 하는 건가요? 아직 제가 주최한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여해서 이제 음. 그 자리를 빛내는
히로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주로 어디에 모여서 뭐 광장 같은데 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은 주로 어디서 열려요?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펼쳐져야 돼서 네. 대구를 예로 들면 네. 그 동성로의 228 광장 그 네. 대백 앞에 아. 거기나 아니면 수성못 예. 이런 쪽에서도 해본 적이 있고 수성못. 앞산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런 넓은 장소에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린다 하면은 거기를 찾아가서 가서 빛나는 역할을 하면서 춤을 열심히 추고 그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네, 요즘 소위 말하면 직캠이라고 하죠. 직접 아. 찍은 그 카메라를 네. 제가 세로로 된 영상으로 예. 영상을 이렇게 SNS에서 올리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20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이 되었는데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라서 코로나 시기가 딱 끝나던 20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보십니까? 그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제 입으로 좀 말하기 조금 쑥스럽지만 감사하게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 네네. 유튜브 조회수는 최근에 나온 조회수는 1,500만회, 총 1,500만회고요. 네. 이제 다른 SNS에서는 한 영상이 1,800만 뷰 이렇게 봐서 주로 기본 10,000회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야, 반응이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어떤 춤을 추면 그렇게 네.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어떤 춤을 주로 추세요? 주로 저는 K-팝 댄스 중에서도 이제 네. 걸그룹 댄스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 걸그룹 댄스나 아니면 이제 보면서 생기신 저의 팬분들이 아, 나 이런 거 너무 보고 싶다 하는 아. 춤들을 보통 많이 추고 그렇게 해서 춤을 많이 춥니다. 그렇군요. 이 랜덤 플레이 댄스가 뭐 이제 어느 정도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시는데 이거예요? 호르 씨가 네. 추는 영상이 특별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 춤의 영상의 인기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네.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에? 놀이공원 같은데? 여긴 용인의 한 유명한 놀이공원 거기 있는 용인 놀이공원 알바생들이랑 함께 추는 알바생들 같이요. 어. 네, 다들 이만 있다는 파워 외향성만 있다는 아, 그렇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경산에 있는 곳인데 거기 옆에 어린이들 보이시죠? 네. 이게 대구 과학관 축제라는 곳에서 진행이 된 건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여서 많았습니다. 이거는 강남이에요. 예. 서울에 있는 강남에서 진행이 되는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했던 지금 함께 춤추고 있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인 건가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머. 이것도 용인의 놀이공원입니다. 이분은 전소미씨잖아요. 어머, 맞죠? 네, 외국인. 아, 외국인이네요. 네. 예. 전소미 노래. 이것도 어머, 옆에 남자분 어머. 유명하신 분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어머. 야. 그래서 춤을 이렇게 잘 추든 못 추든 네.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근데 너무 게 다 잘 추는 다 사람만 잘 나오는 것 추잖아요. 같은데요? 잘 추는 못 추는 게 화나네요. 아니라. 제 주위에 모이시는 분들이 다 잘 추시는 분들만 모이는 것 같아서. 아. 아니 저는 저 보기 전에는 그럼 나도 좀 가가지고 한번 쳐볼까 이랬는데 이거는 뭐 엄두가 안 나죠. 그럼요. 예. 너무 잘 추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눅 저는 좀 들었어요. 접을게요. 접은데 어쨌든 저 현장에서 딱 모여서 그날 처음 본 분들은 추는 거잖아요. 낯선 기분이 어때요? 좀 비유하자면 딱 힘든 노동을 거치고 딱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맥심 커피 한 잔 마셨을 네. 때 딱 그 딱 짜릿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몸 안에 있는 그 약간 시원하고 기분 좋음이 딱 표출되는 느낌이 딱 춤출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춤꾼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이 음악의 안무, 춤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추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안무를 아는 사람은 다 나와서 췄다가 이제 네. 노래가 끝나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그 네. 카운트다운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또 아는 노래 나면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 또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런. 그렇게 맞춰서. 네, 예. 맞습니다. 입퇴장이 자유롭네요. 네, 맞아요. 이게 중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응. 5, 60대들도 네, 다 네. 할 수 있는 국민체조라고 있어요. 그 음악만 나오면은 그 동작을 다 거의 다 알걸요? 저도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숨다 팔목 가엽 등 몸은 띵팔숨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숨 고르기까지 그 음악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도입부에 것 같아요. 넣으면 준비 운동 되고 좋겠는데요. 그럼요. 네네네. 보니까 효래 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뭔지. 근데 그 우리 효르 씨만의 이런 춤 잘 추기 위한 어떤 그런 좀 포인트? 뭐 하나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왔는데 춤을 잘 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춤을 추면서 사로잡는 표정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정. 사람은 얼굴부터 보게 되잖아요. 예. 표정을 제가 잘 써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딱
딱 끌어당기게 할 수 있는 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표정하면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그 표정을 살짝 예. 보여드릴까요? 좋죠. 그 아이브 장원영이 하는 표정인데 예. 원래 약간 웃었다가 변하는 표정이에요. 네, 네. 요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반전 매력.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다가 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 웃고 있다가 예쁘지? 이걸 이렇게 하는 표정을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강수미 쌤. 괜찮은데요? 아니 불편해 보이나? 아니 저기 남양 특집 여름 그 호러 영화 같아요. 약간 느낌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급반전. 예. 맞아요. 우리 효석 씨는 그 춤을 전공으로 하셨습니까? 사실 저의 전공은 춤이 아니고 저는 이제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나왔어요. 오. 이제 역사 선생님. 교육? 네, 역사를 좋아합니다. 신라 통일 그런 거 좋아하고. 아니 그럼 저기 큰별 쌤이나 설민석 강사처럼 되셨을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춤을 너무 좋아했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학교 선생님이 너무 존경하시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이런 역사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사범대로 진학을 했지만 네. 춤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 어. 선생님도 너무 훌륭한 직업이지만 네. 춤을 조금 더 춰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교사로서의 꿈은 잠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힘들게 공부를 해서 사범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교사의 꿈이 좀 아깝지는 않았나. 교사의 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일단은 너무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교생 실습이라고 교사 선생님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왔는데 제가 하면서도 내가 교사란 직업이 과연 나랑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게 교육이란 게 사실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현재는 교사로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침마당에 출연하신 분 그런 선생님 계셨거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춤추고 물론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쉬는 시간 그 방과 후를 이용해서 그 영상이 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맞아요, 아우, 엄청난 예. 인기를 끌었죠. 예. 우리 이 효르의 미래는 정말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 춤으로 난 이 춤에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춤이 좋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릴 때? 유치원생 때 이제 그 TV에 나오는 슈퍼스타 이효리를 예. 보고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기자랑이란 장기자랑은 다 나가고 어머나. 댄스 동아리에서도 무대를 하기도 하고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춤을 좋아하고 춤에 재능이 있으면 뭐 댄스 가수 아니면 뭐 안무가. 댄서 아니면 안무가 이런 거를 꿈꾸고 그런 쪽으로 좀 꿈을 키워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소한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플레이 댄스는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고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쉬운 특징이 너무 제가 참여하기 너무 편한 곳이었고요.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의 한 장르도 이제 댄서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랜덤 플레이 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씨 잘 생각해봐요. 네. 윤정 씨한테 아들이 둘이 있어. 네. 첫째 아들은 의대를 갔어. 근데 의사 안 하고 밴드를 해요. 둘째 아들은 지금 내보내야지. 사범대학 갔어. 사범대학 갔는데 선생님 안 하고 춤추고 다니고 있어. 어떻게? 이게 부모님이 이렇거든요. 등록금 끊고 뭐 용돈 끊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연을 끊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효르 씨 부모님의 반응이 진짜 궁금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사실은 많은 보시고 계신 분들처럼 사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도 걱정을 하신 거죠. 걱정 많이 하시죠. 네, 왜냐면 저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활동을 하면서 아마 제 꿈을 점점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때지만 너무 지금은 자랑스러워하시고 몰래 자랑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주변에 몰래 자랑 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부모님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본인의 춤을 보여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정말요? 네, 차에서 춤추고 있으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뒤에서 춤추면 막 이렇게 아버님이 막. 말씀하시는 말 중에
차 흔들린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어 하고 이제 하는데 또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 흥을. 네, 그런 적도 많죠. 음악만 네. 나오면 몸을 뭐 주체를 할 수 없는 아, 그만큼 춤을 사랑하시는 거죠. 가만둘 수 없죠. 근데 그 아버님이요 밖에 가면은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다른 친구분한테 아우 얘는 차 흔들리게 막 추고 해서 난 모르겠다. 한번 봐봐라. 뭐 잘 추나 이러시는 거야. 몰라 근데 남들한테 칭찬 듣고 싶은 거지. 조회수는 한 1000만 넘게 나온다더라. 뭐 그러니까 아니라 참 800만이라. 이쯤 됐으면은 저희 이제 아침마당 시청자분들도 우리 효르 씨의 춤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또 준비한 메들리가 있거든요. 네. 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효리 씨의 무대를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ernova 사건은 다가와 에이 거세게 커져가 에이 질문은 계속돼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에이 사건은 다가와 에이 거세게 커져가 에이 tell me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에이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watch 그걸 찾아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러내 내 우주를 밟아 Supernova 잠깐만 다가와 star 가져가 질문은 계속해 우린 어디서 왔나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Supernova 난 곁에 있어 그대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When I go shining star and I go don't stop baby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 make your lif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곳.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말해봐, yeah, 느껴봐. Up to the sky. You know a happy boy. 늘 감아. 말해봐, yeah, 느껴봐. Up to the sky. You know a happy boy. 아, 대단합니다. 연예인이다 연예인. 예. 그러니까요. 무슨 음악 방송 보는 것 같았어요. 춤꾼의 모습. 예. 춤꾼의 그 에너지와 함께 저희까지 덩달아 몸을 움직이게 하는 네. 마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오신 청년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졌어요. 우리 작가님부터.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춤선이 되게 멋있으세요. 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 추는 것 같죠. 영상으로 네. 보는 것보다. 엄청 멋있어요. 네. 우리 김동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춤선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고 예. 네.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덩달아서 좀 맞아요. 얻은 것 같습니다. 표정부터가. 네. 표정도 아까 막 윙크하고 이런 거 다 보셨어요? 난안 돼 이런 게. 아니 이렇게 잘 추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같이 춰요? 예, 그러니까. 기죽일 것 같은데. 예. 아유 정말 저는 아예 그냥 꿈을 아예 접기로 했습니다. 예, 춤 좀 춰보려고 그랬더니 아예 접어야 되겠어요. 예. 효석의 아버지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춤추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진짜. 아유 부럽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르 씨가 춤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뭡니까? 저는 예전부터 긍정적인 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점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살지 이런 걸로 좀 접목을 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서 이제 약간 좀 세상이 따뜻한 세상으로 좀 가는 거를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따뜻한 청년이 꿈꾸는 세계가 얼마나 더 따뜻해질지 네, 기대가 기대됩니다.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대구와 대구 사투리를 그리는 작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대구 사투리를 맛깔나게 풀어내려면 당연히 고향이 대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개 좀 네, 맞습니다. 해주시죠. 예. 전 대구에서 거의 군대 갈 때 빼고는 벗어나 본 적이 없고요. 예. 오 부모님도 진짜. 영천 분이시고 예. 영천? 시내가 아니라 좀 안쪽에 계세요. 네. 산골에 약간 아, 산골에. 계셨어가지고 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산골 사투리도 알 수 있겠네요. 제가 거의 부모님만 쓰는 게 네. 거의 아, 산골 사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군요. 그럼 본인이 가장 좀 잘 할 수 있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선택한 거네요. 원래는 제가 잘 쓰는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걸 누가 듣고 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고 아 내가 사투리가 되게 심하구나. 완벽한 잘하는구나. 거죠. 완벽한 사투리를 네. 구사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대구 사투리를 소개하는 쇼폼 애니메이션을 SNS에 올리는 건데 그럼 소재는 이제 뭐 대구 사투리로 나와 있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투리를 말하기 전에 그 먼저 표준어를 말해요. 예. 그래서 사투리를 그 다음에 소개해 주는 건데 짧게 제가 한번 더빙을 네, 해드리자면은 대구에서는 갈증이 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물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말하고 뒤에 이제 상황극을 해서 예. 이제 어떻게 이걸 사투리를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금 식으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하는데 직접 예. 더빙도 하시는 거예요? 예, 더빙도 직접 사투리 합니다. 부분은 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예. 막 잘 들리더라고요. 완벽하다. 근데 뭐 예. 혹시 두 분은 알아들으셨나요? 방금? 물 쉰다? 물 샌다? 무섭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예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 오. 이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나 봐요. 새로운 거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아십니까? 라고 해서 바로 사투리가 나오니까 나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구툰을 보려면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또 얼마나 좀 연재가 돼 있을까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대구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네. 현재 한 200편 정도 올라가 오, 있습니다. 많다. 오래 하셨군요. 그러면 구독자와 조회수는 어느 정도나? 유튜브는 3,000명 정도고요. 인스타그램은 3만 명 정도 되고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한 400만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한 10에서 100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돈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조회수가 그 정도면은 수입은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좀 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조회수가 막 100만 몇백만 갈 때도 있고 들쭉날쭉 적을 때도 하니까요. 적은 편이라 근데 조회수랑 이제 그 광고를 받는 수익이 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예. 합치면 그래도 뭐 직장인보다는 좀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투리를 올렸던 것 중에서 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대구 사투리로 아니라고 이제 뭐 부탁을 거절하거나 뭐 이제 뭐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건데 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다른 지역 분들은 애교를 부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예. 애교로? 어. 이걸 알아들어요? 예, 보통은 이제 뭐 관문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뭐 앙탈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대구에서는 아니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야, 니 밥 묻나? 니는 묻나? 나도 안 묻다. 맞나? 하면 밥 먹으러 가자. 약속 있다. 야.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바로 알아듣잖아요. 네. 우리는 바로 알아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재밌기도 하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진짜 다른 지역 분들의 반응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댓글이 또 다양하게 나오겠네. 네. 댓글이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되게 뭐 재밌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근데 대부분 뭐 대구 분이나 이제 대구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예.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고향 생각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완벽한 사투리를 듣다 보니까 또 고향 생각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그 예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가수들하고 공연할 때 꼭 그걸 물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하시는 그 애니메이션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까 문제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경상도에서는 토끼를 뭐라고 할까요? 토끼 토끼. 정답은
맹토끼입니다. 그러면은 그 맹토끼 그러면 서울서 온 가수 맹토끼요? 맹토끼가 뭐예요? 매너토끼라고요. 아니, 매너토끼는 뭐예요? 네. 그러면 경상도 대구 사람들 다 웃고 난리 나는데 딴 지방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그 말을 계속 그 말에 지금 효로 씨가 지금 표정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지금. 아, 매한 가지 할 때. 예. 맞아요. 맹. 얘기했어. 지금 서울 인천서 사시는 분들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도 핫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쯤 우리 대구 사투리 쇼폼 애니메이션이 과연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캐릭터 옷이 귀엽다. 작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낑긴다. 쫑긴다. 쫑긴다. 뭐라고요? 쫑긴다고. 요즘 아들이 다 삐쩍꼬라각 하나 옷을 왜 이래 쫑기게 만드노?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갈래? 저 짝에 가까운 데 가자. 어디? 종로? 아니, 종로는 저 짝이고. 아, 저기 경대병원 쪽에도 맛집 있던데. 야, 경대병원은 저 짝이잖아. 멀다. 아, 야, 간만에 영대 안 가볼래? 아씨, 영대는 저 숨 쉬어. 짝이잖아. 멀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보니까 와, 너무 좋아하게 웃긴다. 생겼어요. 예. 길지 않잖아요, 일단은. 예. 우리 짧아서, 예. 네, 이 효르 씨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는 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오. 네, 알아요. 네. 우리 김동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경북에서 살려면 약간 교육 교재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교재로. 보통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애니메이션은 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길면 잘 안 보잖아요. 그런가요? 압축해서 하셔야 되겠네. 예. 와. 오, 보니까 목소리가 거의 작가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런 것 같았어요. 약간 근데 특수 효과처럼 1인 2역을 하신 음성이 거네요. 약간 예. 오. 제가 한 1인 10역 정도 합니다. 오. 특수효과도 제가 넣고 뭐 물건 떨어지면 막 이렇게 쿵 소리도 넣고. 이런 소리 내고 예. 막 여러 가지로 뭐 화면 전환 소리도 내고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일반적인 와. 애니메이션보다 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제작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제작 과정이 일단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네. 대본을 좀 대충 써놔요. 제가 애드립으로 거의 많이 해서 그다음에 예. 그 더빙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맞춰서 만화를 만들어요. 그림은 나중에 그리시는군요. 목소리부터 하고 만화를 그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막 넣고 편집하고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 대구 사투리를 소개하는 쇼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냥 대구 이야기를 했어요. 뭐 네. 대구 이야기, 뭐 일상이나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대구의 얘기를- 이모저모. 예, 이모저모를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뭐 날도 더운데 뭐 생각하다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제 전화를 끊을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뭐 대구가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에 땀이 차거든요. 전화기에. 그래서 야, 귀뒤에 땀 찬다 끊어라 이렇게 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시리즈로 해볼까 해서 네. 했는데 네. 그거 보고 좀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 이게 야. 되는 콘텐츠구나 그때 딱 감이 오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재미로 예. 그냥 뭐 취미삼아 하나 해볼까 해서 올렸는데 이게 빵 터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반응이 좋을 줄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예상을 거의 못했어요. 네. 예, 그냥 이제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자체가 약간 제가 어릴 때 약간 반에서 구석에서 만화 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친구였거든요. 예, 오.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전 거기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예. 그 반응이 예상을-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셨겠죠? 어떠셨어요? 뭐 길 가다가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진짜요? 최근에 방송 좀 나오고 하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라이온즈 파크나 이렇게 축구장 이런 데서 예. 제 영상이 나오거든요. 중간 광고로 애니메이션 나와요. 예. 그러면서 좀 인기가 더 많아지는 저도 것 같아요. 목소리 들으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더빙도 직접 다 하시니까. 직업이 아까 디자이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제가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딩부터 포스터 디자인,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여러 가지로 그래픽 디자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래 일을 하시다가 이거 재미로 올린 게 지금 빵 터져가지고 예. 지금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그럼 더 잘 되면 사무실 어떤 접을 의사도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약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걸로 약간 팝업 스토어나 캐릭터 상품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사무실을 접는다기보다 사무실 업종을 변환을 해야겠죠. 아, 예. 아. 그 여자친구 의견도 중요해요. 여자친구 혹시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여자친구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거워하니까 되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대구도 전업 쇼폼 애니메이션 작가로서의 또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살다 보면 저희가 늘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무궁무진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쇼폼으로 제작하려면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세요? 아, 제 사무실이 경상 가명공원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다. 네. 거기 그래서 많아요. 거기 공원에 가거나 뭐 주변에 식사를 하러 가면은 그냥 소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 들어오거든요. 네, 사투리 막 심하게 쓰시고 하시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그럼 적어놓고 씁니다. 그대로. 네. 그러니까 경상 가면공원 벤치에 앉아 음. 있으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예. 아이디어를 얻는군요. 좀 소재를 사투리 말고 다른 거로 좀 확장해봐야 되겠다 그런 구상들은 안 하셨어요? 사투리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팬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네. 1호 특선 깔깔 유머라고 이제 그 아재 개그 하는 코너도 있고요. 일회마다 하는 건데 네. 되게 싫어하세요. 예. 그거랑 이제 사투리랑 그 일상적인 얘기 또 하거든요. 그냥 예. 대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예를 들어 뭐 83타워 같은 거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네.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아. 것도 있고요. 그쵸. 뭐 우방타워라고 부르면 약간 제 예. 나이 때고 네. 뭐 대구타워라고 부르면 약간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 모여 씨 말씀 들어보니까 소재 자체가 대구네요. 대구 네. 사투리뿐만 아니라 대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대구 사투리를 이렇게 연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마 대구를 사랑하셔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저는 사실 대구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네. 예, 청년 유출이 심해서 좀 그게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그래서 좀 대구도 다른 지역에서도 유입되면 좋겠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거를 알리고 싶고 일단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예술 분야도 그래서 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구 오시면 이렇게 재미난 사투리 매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인지 이 예. 워효 작가님께서 대구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그런 홍보대사는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언론에 한번 이제 뉴스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거 보시고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젊은 층한테도 약간 기부 문화를 알리고 싶다. 근데 뭐 오여 작가님이 이제 젊은 층이 많이 뭐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 네. 좀 재밌게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맡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일단은 기부 문화를 제가 뭐 캠페인 같은 거를 일단 알리는 만화를 만든 적도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재밌게 무겁지 않게 기부 문화를 알리는 쪽으로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살려서. 예.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쇼폼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활동으로 대구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귀농 귀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영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서울 출생 또 인천에 거주하다가 경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경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 온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튜브만 하면서 네. 생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농촌을 다니면서 귀농귀촌한 청년들 찾아가서 왜 그분들이 귀농을 하셨고 귀촌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를 주로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도시에서 온 총각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경주에서 혼자 살고 계신 건지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총각에서? 네, 이제 유부남이 됐습니다. 네. 지금 사업자명을 그걸로 내놔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경주에서 만나셨어요, 아내분을? 제가 경주에 내려올 때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회사를 대구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동기로 만났던 분이 저의 이제 와이프가 됐네요.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지금 경주를 온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버를 하든 뭐 일을 찾을 때도 사실은 서울 쪽이 더 활동하기가 편하잖아요. 수도권이 또 콘텐츠 만드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더 좋은데 굳이 왜 경주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수도권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조리고등학교를 갔고
대학도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하고 예.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외식 창업 컨설턴트였어요. 예. 그래서 좀 지역 음식을 많이 공부를 해서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지역 음식을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제가 학교도 졸업한 상태여가지고 돈이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가서 농부님들 하시는 농사일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드시는 밥을 얻어먹으면 공부가 되겠다. 그리고 좀 돈 없이도 여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전국을 다녔어요. 네, 다니면서 이제 무전 여행을 하면서 농부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는데 원래는 이제 음식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흔히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나요? 농촌에 대한. 네네. 계속 농촌에는 문제가 많아. 어. 농사에는 이래서 문제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예. 나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농부님들 그 생각이 잘하셨네요. 들자마자 바로 이제 수도권을 떠나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농촌의 밥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저기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계신 우리 작가님처럼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네. 이 유튜브 활동을 해도 맞아요. 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첫 월급을 받으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다녔었기도 했고 시간도 많아서 좀 자주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방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나는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내려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월급을 끊어야 하겠다. 월급을 끊어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배수진을 아, 네, 쳤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남편의 결정을 아내분은 어떻게 많이 걱정하시지 않았는가요? 이제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었는데 네. 그래도 여자친구는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오. 네. 주변에서 걱정이 엄청 많았었죠. 음. 과연 그게 돈이 될까? 예.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걱정 많으셨는데 많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도시와 농촌을 잇고 농촌의 문제를 좀 유튜브로 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분 저분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올리셨는 건데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하셨어요? 처음에는 콘텐츠를. 이제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의미라든지 땀을 많이 소비자들이 보고 이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작물을 선택을 하셨고 어떻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다니다 보니까 계속 농촌의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좀 문제점들을 계속 가공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구성해야 사람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아까도 말씀했지만 길면 잘 안 보거든요. 맞아.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약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도 촬영을 해보니까 예. 조금 지루하게 촬영이 됐던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예전에는 테이블 앉혀놓고 네.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그분의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전해봐야겠다 하니까 저도 편하고 또 당하는 분들도 네.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농촌에서 땀방울을 흘러가면서 농사 짓는 분들 아마 진심이 잘 담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점점 지루함이 없어지면서 구독자도 좀 늘었을까요? 네, 지금은 뭐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한 네. 48,000명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처음에는 좀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미가 없었어요. 아 네. 본인이 제가 봐도 생각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조회수가 한 20만 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 딸기 농장이었었는데 네. 그게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딸기 농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일까요? 네, 저한테는 되게 감사했던 곳이기도 하고 네. 구독자가 그때 한 500명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섭외 전화를 해서 사실 저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꼭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도 그냥 기록을 남겨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20만 회가 터지고 제가 그때 이제 갑자기 한 2,000명으로 확 늘어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아이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딸기 농장이네요 여기가. 네. 아, 주인공도 상당히 젊네요. 네, 맞아요. 아,
아 요즘 딸기잼이 저렇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쭈그려 앉지 않아도 예. 돼가지고. 딸기가 공중에 있어요 지금. 네. 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딸기 농사 지으러 오시게 되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세요?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뭘까? 뭐돈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밥 삼시세끼 같이 먹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에 진심이 느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 느낌이 마치 6시 내 고향의 유튜브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동혁 씨가 다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섭외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인기가 좀 높고 몇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모였는데 거기까지 그 몇만 명 모일 때까지의 수익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그 사실 한 1년까지는 거의 수익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배낭여행할 때 농부님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도움을 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뭐 팔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좀 버텼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인터뷰나 촬영을 요청을 하면 반응이 어때요? 예전이랑은 지금 많이 다르겠는데 네. 되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막 아우 뭐 싫어합니까? 대부분 요청을 드리면 한 8, 9분은 거절하세요. 진짜요? 네. 사실 섭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십니까? 근데 KBS요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냥 뭐 저 채널 이름 대고 이러니까 그냥 거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섭외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섭외를 해서 촬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을 한 그런 걸 보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죠? 네, 이제 사실 조회수랑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 예.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한 다음에 조회수가 높게 나와서 나 판매에도 좀 도움이 됐다. 아니면은 제 영상을 좀 방송 작가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촬영 이후에 TV 매체로 나가서 또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 너무 감사하죠. 네. 본인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귀농 또 귀촌한 분들 만나 보면은 어떤 점들을 가장 많이 뭐라고 할까 힘들어하시나요? 사실 농사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농사는 같고요. 이거 힘드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그것만 해도 이야기 한나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도 구해야 되고 네. 집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을 결심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가서 맞아요. 살려면 사실 딱 닥쳐오는 문제가 일단 그럼요. 땅이 있어야 되고 예. 집이 있어야지 이런 게 많잖아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들을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알려주면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땅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도 혹시 제작을 하실까요? 아, 네. 그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집을 구해보자 예. 라고 해서 아무 연고 없는 곳에 제가 찾아가서 네. 무작정 집을 구해봤어요. 그런 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었더니 네. 그런 게 좀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집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맨땅의 시골집 구하기입니다. 연고 없는 곳에서 네. 시골집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TV 같은데요? 실험맨. 네. 하필 간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아예 없나요? 보통 나오긴 하나요? 아니면은 요즘 시기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을 시간이 빠를 수도 있죠. 제가 맞아요. 근처에서 좀 시골집 같은 걸 좀 찾고 있는데 이장님 그 아들 애가 역시 어머님들의 맞아요. 마음씨 따뜻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직접 또 아이 추운데. 저런 분들 촬영할 때 만나면 고맙죠.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어머 익숙한 음악. 드림하우스. 어머. 괜찮네요. 보기만 해도 메모리. 시골 인심이 느껴져요. 아, 네, 이게 수리가 굉장히 많이 단열이 아예 시골에 빈집 많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살 집 찾으려면 많지 않죠. 없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된 것들도 많고. 네. 예. 혹시 저도 뭐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채널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하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나요?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오. 노하우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네. 그런 점에서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이렇게 채널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김동영 씨의 채널 좀 의뢰 촬영 의뢰라고 하나? 우리 좀 와서 좀 찍어달라 하는 분들 농촌 관련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의뢰가 오기도 하는데 네. 이게 제 채널 특성상 농촌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지자체나 관공서 쪽에서 많이 연락을 오. 주시는 편이세요. 어떤 식으로 자기 좀 홍보를 해달라는 건가요? 이제 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정책이라던가? 어떤 시에서 어떤 군에서 예. 우리의 농부님들을 좀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예. 이렇게 농촌 관광을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이런 곳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의뢰가 주시면 저희는 달려가죠. 어허. 사실 저는 이제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 홍보를 부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농촌인도 소개를 좀 해달라. 이 지자체들의 또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좀 특별한 제안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농부님들이 결혼을 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연애 프로그램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농촌 솔로 이렇게 해서 농부님들이 좀 다른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연애하기 컨텐츠인 와. 거잖아요. 그 만남의 장을 그럼 직접 마련을 해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네. 그 폐교를 개조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녀 8명을 모아놓고 와. 가둬놓고 네. 2박 3일 동안 좀 끈끈해질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참가자는 확보가 된 겁니까? 확보가 됐습니다. 오. 재밌겠다. 네. 의외로 농촌 관심들이 높나 봐요. 연애 프로그램. 내가 마음에 드는 네. 짝에게 새참을 들고 가기. 그 메뉴 선정에서 짝 이루어지기 뭐 이런 거 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이 도시 청년이 요리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관심을 갖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또 자기 짝도 찾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늘고 행복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이 된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걱정을 하세요. 네. 뭐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느꼈지만 항상 그냥 이게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뭐 많이 벌고 예. 그런 상관없이 계속 예.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용돈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걱정이 좀 사라지시는 것 같아요. 효리 씨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밥벌이 하고 있구나를 네. 간접적으로 또 아실 테니까요. 네. 네. 직접 그 귀농 귀촌하신 분들 만나고 그리고 농촌의 여러 모습들을 영상에 담으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와라, 농촌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농촌을 다니다 보니까 예.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 단순히 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의 그런 아이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수도권에 살았더라면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꿈이 있고 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농촌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기회를 빌려서 본인이 촬영 직접 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좀 유명하다 할 수도 가망이 있겠는데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몇 개 있어요. 네. 직접 하시려고 제가 아까도 살짝 보셨겠지만 스마트팜이 요즘 굉장히 예.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귀뚜라미를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바지를 키워서 뭐 막걸리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시는데 정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팜 농업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으로 영농 수출을 할 만큼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경북에 많은 분들이 또 대구 경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세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유튜브나 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다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참 어려운데 어려운 것은 모르는 채 그냥 밝은 꿈만 생각하고 저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청소년, 그런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효리 씨부터 좀 조언을 말씀해 좀 주세요. 해주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주인공인 삶을 보여준 거고 저도 사실은 크리에이터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크리에이터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든 활용하면 훨씬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걸 싶습니다. 찾고 즐겨라.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 주셨고요. 예. 오효 작가님. 저도 사실 어릴 때 만화를 좋아했다가 그때는 웹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잠시 디자이너를 선택을 했었는데 언젠가는 이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원하는 일은 하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준비가 됐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준비하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그렇죠. 기회는 뭐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영 그렇습니다. 씨도. 저는 이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아보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되게 다른 길이, 무수하게 많은 길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동영 씨처럼 하던 일을 그냥 작파하고 나는 크리에이터로 그냥 전업을 하겠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일하면서 해봐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본인처럼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너무 고민되는데요. 네. 과연? 저는 젊다면 그냥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음. 네, 오히려 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월급 있으면 나태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효 작가님은요? 반대의 경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일단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하는데 예. 너무 다 맞아요. 던지고 예, 안정성도 거니까 중요하니까. 뭐 그만두겠다 이러면은 예. 안 되면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준비를 해야 좋겠다고 아,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예. 우리 효리 씨도 할 말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저도 사실 배수의 진을 치는 입장은 아니어서 네. 저도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 춤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준비를 예.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나는 이거 그만두고 하겠다 하는 용기는 너무 존중해 주지만 예. 네. 안정된 거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면 훨씬 더 좀 실효적인, 효율적인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져도 딱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새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분들인 만큼 앞으로 나 이런 거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많을 것 같은데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효리 씨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춤 말고도 제 전공이 있잖아요. 네. 저는 아직 이 교사로서의 길이 아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춤이랑 접목시킬 수 있을까? 요즘 네. 또 진로에 네. 대한 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어린 청소년 학생들에게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면서 얘네가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춤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워효 작가님은요? 저는 일단 목표라고 하면은 사투리 콘텐츠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사투리 안 쓰는데 제가 사투리를 그냥 막 하면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 문화인데 잊으면 안 되라고 강요하기보다 좀 이렇게 재밌게 다가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그래서 약간 지역 문화가 좀 활발해졌으면은 좀 그런 좀 크고 장황하지만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장황하다니요. 저는 오늘 워효 작가님의 쇼폼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서 왜 우리가 영어 배우러 미국에 유학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투리 배우러 대구에 오는 그런 날이 언젠가도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게 되는데 전혀 장황한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영 씨도 미래의 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은 제 친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열심히 제가 꼬셨어요. 인천에 있는 친구를. 네. 경주로 역시, 경주로 네, 부르셨어요. 도시에서 오라고 네. 농촌으로. 저는 좀 농촌행과 관련된 컨텐츠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좀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필요한데 좀 많은 청년들이 위에서 수도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세 분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쭉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당 대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초대 손님 모두 뭐 자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뭐 힘 있는 조력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내서 길을 만들고 스스로 걸어온 분들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들처럼 용기 있게 도전해서 성취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청년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좀 얻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가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걷고자 할 때 내 자식이니까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도 보셨으니까 지켜봐주면 우리 자식들도 내가 이게 멋지게 간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용기와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